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이곳에서는 제주인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바로 옛 문서전인데요. 1700년대와 1800년대 제주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주고받았던 문서 30여 점이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전시되는 문서들은 모두 그 제주인이 실생활 속에서 필요에 의해서 작성되었던 문서들입니다. 그리고 그 제주인이 직접 작성한 문서들이기 때문에 그 옛 우리 제주인의 삶도 현재 우리의 삶과는 다르지 않다는 걸 실증적으로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실 거라고 봅니다. 3년에 한 번씩 인구 상황을 적어 관에 제출했던 호구단자. 1877년에 있었던 월식 모양 그려 보고했던 첩정. 땅을 사고 팔았던 토지 매매 문서와 남편과 아들 잃은 과부가 친척에게 양자를 청했던 문서도 있습니다. 또 선조 몇 회에 남이 몰래 쓴 묘를 옮겨달라고 하는 문서와 아들을 사위 삼아줘서 고맙다는 말과 함께 혼인 날짜를 알리는 막편지까지. 이런 옛 문서를 속에는 당시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까? 한학자이신 오문복 선생님과 함께 문서 속에 담긴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문서는 하도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제일 많은 것은 우선 산속, 예전에 산소에 관한 것이고, 이제 그 다음에는 토지에 관한 것,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 제주도는 우마에 관한 것,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풍속에 관한 것. 그런 문서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그 이제 백성들의 생활상은 관청의 기록보다는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서로 말하자면 하길이 김문장집 사는 종 동의가 올린 문서올시다. 김문장을 대신해서 종 동의가 올린 토지 사기 사건 소송장이라는 것. 그렇다면 김문장은 왜 본인 이름을 쓰지 않고 종의 이름을 빌렸을까요? 거참 왜 그런 겁니까? 오문복 선생님. 예전에 이제 그 종의 이름을 빌어서 이제는 그 소송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첫째는 소송을 하는 상대방이 자기보다 아주 신분이 낮아. 그럴 때는 이제 종을 대리를 시키는 이제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예를 들면 뭐 그럴 경우는 죽지만 형제간이나 일가끼리의 그 소속 상대방에 대했을 때는 이제 특히 조선시대에는 동성은 백대지친이라고 같은 일가끼리의 소송을 하거나 쌓는 것은 윗대로 올라가면 형제간 자손 아니요. 이것은 아주 이제 나쁜 일이라고 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자기 이름으로 안 하고 그 밑에 이제 종이나 이런 사람 명의로 그 소장도 드리고 소송도 하고 그랬습니다. 점잖은 양반이 나서기 꺼릴 정도의 사연. 그렇다면 이 문서 속엔 어떤 사연이 담겨 있을까요? 자, 그럼 그 사연 속으로 고고고. (1884년) 제주 우면 하규리에 사는 김문장은 그의 친척으로부터 서귀포 강정에 있는 논을 삽니다. 그나저나 논은 사신디 이 하기영, 강정영, 천리라 누구가 왕 봐주시면 좋은디. 경함은 이디 강정에 우리 조케이신디 가희한테 맡깁서. 조케? 누구? 지지바이 조케? 김영희. 예게 가히 톤톤한 아이난 잘 관리할 거우다. 개글랑 경허주. 이후 김문장이 산 논을 관리하게 된 김대철의 여조카. 그러던 어느 날 김대철의 또 다른 조카인 김여표와 화전동에 사는 김학원이 눈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 논 이거 아까운 땅인데
주인은 멀리 싣고 관리는 경 잘 되는 거 담지도 않고 그냥 놔두기엔 아맹 생각해도 아까워. 여표, 이거 인형네 소춘이 관리하지 않아요? 맞수다. 김영이라고 있으다. 근데 무사마씨 땅이 아까워 배요. 이 땅 나한테 팔면 안 될 건가? 땅값 잘 쳐주구매. 땅값을 잘 쳐준다고 마씨. 걔걸랑 사법서. 아니 인혁이 경 팔아도 돼요? 무사게. 김문장은 와가지도 안 오고 뭐로는 한 논이 밭이 되신지 밭이 논이 되신지도 몰람실 거우다. 걔걸랑 110량 주쿠매 나한테 팔아. 경 없어. 나가 보라땐 바람이 되주. 그렇게 해서 김여표는 김훈장내 강정론을 김학원에게 팔아넘기고 맙니다. 210량일세 받으시게나. 이거 이놈 문선한 잘 가정이십서. 김여표는 김학원에게 가짜 문서를 만들어줍니다. 경허지 말고 영험은 어떤가요? 이 논을 관리하는 김영희가 폰 걸로 허미. 김영희가 본 걸로? 어게 이디 손가락 도장만 이시면 될 거 아니라 걔난강 김영희 손가락 도장만 받아다 줘. 결국 김학원의 꿈에 빠진 김여표는 논을 관리하고 있는 사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마치 다른 문서인 양 하고 몰래 손도장을 받죠. 그 후 논을 팔아넘긴 김여표는 몰래 육지로 도망가고 맙니다. 얼마 후 논을 산 김학원으로부터 관아에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강정에 사는 김영희가 110량짜리 논을 저에게 210량에 팔아넘겼습니다. 알고 보니 시세보다 2배가 되는 액수인데 어찌 이 돈을 다 주고 논을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런 일이 다 있다니. 여봐라. 어서 와서 김영희를 잡아오도록 하라. 김학원의 고소로 관아에 잡혀온 김대철의 여조카. 너는 어찌 시세의 2배가 넘는 액수를 받고 논을 팔았느냐? 아니 논을 팔다니 마씨. 난 논을 폰 일이 없다. 이렇게 소장이 있는데도 발뺌을 하겠다는 것이냐? 여봐라. 예. 죄인에게 곤장 10대를 쳐라. 예. 결국 임신 6개월이었던 김영희는 곤장을 맞습니다. 한편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논이 거래됐다는 사실을 안 김훈장. 얘야, 통이야. 통이 어디 있느냐? 나으리. 양반 체면에 고소할 수도 없고. 그러나 네가 나 대신 그 관에 진정서 좀 올리라. 아, 예. 알았다. 김훈장의 명을 받은 하인 동인은 관으로 가서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앞서 소장을 접수한 김학원의 말과 논의 주인이라는 김훈장의 말이 서로 다르니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라. 이것이 바로 당시 동의가 접수한 소지입니다. 문서 왼쪽 아래는 제주 목사가 내린 처분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것을 이제 제음 아니면 또 제사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관리가 이것을 읽고 그 판결할 내용을 여기다가 이제는 써주는 것입니다. 이 도둑질해서 본 것은 사실이겠지만 서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경과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더 좀 자세히 조사를 이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당장 어떻게 주라고 판결은 안 한 것입니다. 양쪽 말이 다 달아서 일치를 안 하기 때문에 이제 또 이제 불러가지고 저 상대방에서는 일이 아니었다고 하는데 너 어쨌느냐 이걸 이제 물어보고 하는 것이죠.
이렇듯 여러 가지 문제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주 목사가 해결해주지 못하자 한양에 있는 형조까지 가지고 가서 올린 소지가 있다는데 여기엔 또 어떤 사연이 담겨 있을까요? (1815년) 제주 우면 나북리. 6대 독자인 김명래는 7살의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의 사촌인 김국희를 의지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명래이시냐? 아예 이리 있어. 마 받으라. 아유, 그 어떤 매 해마다 숙련들은 걷어볼 게 하신 게 올리도 보나 콩죽장이만 비쩍 몰랑 염게 하신 게 맛이. 아예 홀수 어쩌 맛이. 아이 개민 나 가켜. 아주망도 십서양. 아이고 예 가십소. 예. 걔도 경어주 소장요랬니? 이건 무시거라. 요호르기 타작하기 전 가보난 콩방울이 자락자락 요라선 게 말이 이거 소장요래는 가져온 게 아이고 갈수록 조가점시. 에이 삼촌이 우릴 속이기서 아쿠가. 그 소시에 곡석이 안 된 모양이지 마시. 개매 이제 니도 다 컷이나 소장 맡긴 밭 초자와야 돼켜. 니네 아방 죽을 때 니 어린한 클 때까지만 마탕 허행하여신디 이거 몇 년이고. 이제랑 초자당 니가 경작허라. 알았수다. 언제 삼촌한테가 고랑 투자 없구다. 기야. 아유. 그로부터 얼마 후. 삼촌 저 올라왔다. 어떤 일로 어멍 아들이 혼디 와서? 저 옛날에 아버지 돌아가실 때 맡긴 밭 있지 않을까? 그 초자가전 맛이. 밭? 그거? 에이 참, 경한디 경 예고도시 초자간 된 놈은 딴 어떤 거요? 콩 타작하연 또 난 거 신 것인데. 개거들랑 할 수 없다. 내년에 하게. 예. 경의 사쿠다. 됐어. 예. 지금까지 자기 밭인 양 경작해온 김국혜는 밭을 퇴에 돌려달라는 말에 난감해졌습니다. 그러다 어딘가를 찾아가는데요. 그곳은 바로 거간꾼의 집. 거간꾼은 문서를 대신 써주는 사람이죠. 예, 어떤 없디가? 이거 하나 써줍소. 김국혜는 거간꾼에게 뭔가를 설명한 후 문서를 써달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요? 김명래 아방이 사랑이실 때 김국혜가 이 밭을 샀다. 이치룩 쓰면 됐구가. 예. 그렇지. 그렇지. 다 됐어. 거간꾼과 함께 거짓 문서를 작성한 것이죠. 맹래이시냐? 맹래야. 예 삼촌. 어떠한 맛이? 아까 나가 그 긴가 민가 아리송어연 말은 못해신디 초자분한 니네 아방 사랑이시 댔음 문세가 있어라. 무슨 문서 맛이? 니네 아방 사랑이실 때 그 밭 나가 샀죠. 하도 오래전의 일이랑 나도 개물개물랭 곧산 초자분한 이게 이성계. 아니 그 아주방 지금 무슨 말이올까? 그러니까 이 아내 아방이 그 밭을 팔았단 말이올까? 그 무슨 허지랭한 말이올까? 개모로 나랑 아들 모르게 그 밭을 팔았단 말이올까? 개매?
내신디 그 밭 상선 문서도 오고생이신디? 허허. 아이 이거 봐봐게 이거 영 증거가 쉽지 않아요. 걔랑 경아랑 앞으로 나신디 밭도렌 하지 마라. 알아서? 난 감심해. 생각지도 못한 일을 당한 김국혜와 어머니. 결국 김명래는 2차례 걸쳐 제주 목사에게 땅을 돌려받게 해달라는 소지를 올렸고 제주 목사는 김국혜에게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하지만 김국혜는 제주 목사의 판결을 무시하고 돌려주지 않죠. 이후 제주 목사가 바뀌고 소송을 다시 제기해봤지만 이미 김국혜가 손을 써놓은 상태여서 제주 목사를 만나보지도 못합니다. 결국 김명래는 죽음을 무릅쓰고 바다 건너 한양으로 올라가기로 마음먹습니다. 형조에 가서 억울함을 호소해보려는 거죠. 김명래의 소지를 접수받은 형주에서는 전라도 관찰사에게 다음과 같은 관문을 내립니다. 김국혜는 김명래의 본 친족은 아니지만 가까운 숙질간인데 어린아이와 과부를 기만하여 집안 재산을 탈취함이 극히 꼴불견이니 김명래가 도착하는 즉시 공평하게 판단해 주라. 그리고 최종 판결문을 내립니다. 하지만 소송 과정에서 김국혜는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의 아들이 대신 매등 문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김명래 역시 상속 문서를 제출하죠. 이후 제출한 문서를 검토하고 추궁한 결과 모든 것이 김국혜의 농간임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모든 토지 소유권을 김명래의 것으로 인정해주죠. 이렇게 긴 소송 끝에 결국 김국혜가 차지하려던 김명래 아버지의 재산을 되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형조까지 찾아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 형방이나 아니면 목사한테나 어떻게 연줄이 닿아가지고 아무리 해도 내 말이 분명한데 저기서는 좀 저 사람을 봐주는 것 같다. 그럴 때는 할 수 없이 형조에 가거나 또 어떤 때는 이제 전라도 관찰사에도 도지사에게도 하소연하고 형조로도 가기도. 소소한 제주 사람들의 일상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제주의 옛 문서들. 잘 찾아보면 우리 집 사연을 담은 문서가 어느 궤 속에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 아이쿠 이럴 게 아니라 나도 가서 빨리 찾아봐야 되겠네.